안녕하세요. 아레스입니다. 제 채널은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진심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면 공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동구매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대가로 판매 대당 수수료를 받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공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제 입장에서는 이득인데요. 그냥 돈이나 벌자고 저부터가 마음에도 들지 않는 제품을 제 이름 걸고 추천하는 건 양심의 용납이 안 되네요. 그래서 첫 공구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으로 정하고 싶었고요. 드디어 제 이름 걸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따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가 올해 초에 리뷰했던 탱클락 E3가 되었네요. E3는 제 리뷰를 보고 런칭하자마자 구입한 하이엔드 성향의 지인들도 다들 상당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스텔스 청음해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E3로 결정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E3는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공부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네요. E3가 국내 런칭 할인이 전혀 없어서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런칭 리뷰 때부터 제 채널에서 공구 기회를 달라고 은근히 계속 졸랐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입되는 물량이 좀 확보돼서 몇 달 만에 드디어 공구가 성사됐네요. 이번 공구가 성공적으로 완판되면 앞으로 제가 계속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구를 물어올 수 있는 명분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 첫 공구에 특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E3 정식 리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E3가 왜 좋은 헤드폰인지 내부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앞으로 리뷰에서도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을 좀 늘려볼까 합니다. E3를 새삼스레 다시 소개하자면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하는 밀폐형 헤드폰인데요. E3를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밀폐형 헤드폰 치고 이 정도로 소리가 괜찮은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밀폐형이면서 하만 타겟 플랫 사운드는 더 찾기 어렵죠. 그래서 밀폐형 레퍼런스 헤드폰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은 모델입니다. 보통 하이엔드 헤드폰으로 갈수록 오픈형이 많죠. 오픈형이 아무래도 소리를 좋게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픈형은 드라이버 뒤쪽으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반사가 최소화되죠. 그래서 드라이버 뒤쪽으로 나오는 소리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됩니다. 오픈형은 드라이버 특성만 좋다면 소리 튜닝이 쉬운 편이죠. 반면에 밀폐형은 드라이버 뒤쪽으로 나오는 소리가 내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밀폐되는 공간에서 다양한 공진과 반사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밀폐형 헤드폰은 드라이버만 좋다고 끝이 아니고요. 하우징 내부에 갇히는 소리를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핵심이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드라이버 뒷면을 최대한 흡음시키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헤드폰이라는 플랫폼 특성상 한계가 있죠. 드라이버 뒷공간을 키우고 흡음재를 채울수록 헤드폰이 크고 무거워집니다. 디자인과 착용감에서 손해가 클 수밖에 없죠. 밀폐형 헤드폰들은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하우징 뒷공간을 줄이고 흡음재도 최소한으로 씁니다.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드라이버 자체를 애초에 하우징의 영향을 덜 받도록 만들면 되죠. 덴클락 오디오가 바로 그런 쪽으로 밀폐형 헤드폰용 드라이버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점은 덴클락 스텔스와 익스펜스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두 제품은 같은 드라이버를 각각 밀폐형과 오픈형 하우징에 넣은 헤드폰들입니다. 드라이버가 같아도 하우징 설계가 달라지면 보통 한쪽의 소리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비해 스텔스와 익스펜스는 이 정도면 소리 차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소리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한테 들려주면 같은 헤드폰이라고 착각할 수준이죠. 여기서 덴클락이 왜 밀폐형 헤드폰 맛집인지 그 이유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보통 오픈형 헤드폰용 드라이버를 밀폐형에 탑재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밀폐형 하우징 내부 반사 때문에 소리가 의도치 않게 변해버립니다. 반면에 덴클락은 드라이버를 애초에 밀폐형을 기준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오픈형 하우징이 심으니까 소리 변화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드라이버가 하우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려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드라이버 자체가 일정한 소리를 내려는 힘이 상당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 점이 바로 평판형 드라이버를 전문으로 다루는 덴클락이 밀폐형 헤드폰을 잘 만드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진동판과 코일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코일이 진동판을 밀어내는 작용점이 진동판 전체로 보면 아주 일부분입니다. 밀폐형 하우징은 진동판 뒷공간의 공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힘이 생기는데요. 드라이버를 밀폐형 하우징에 넣으면 진동판을 밀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밀폐형 DD 헤드폰이 소리가 좋기 힘든 이유 중 하나죠. 반면에 평판형 드라이버는 진동판 전체 면적에 걸쳐서 코일이 얇게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판이 전체적으로 힘을 고르게 받죠.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이 밀폐형 하우징에서 특히 장점이 큽니다. 하우징 내부의 기압을 이겨내고 진동판 전체를 일정한 힘으로 밀어내기에 유리하죠. 일반 DD보다 평판형이 고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덴클락 평판형 드라이버만의 특이점도 물론 있죠. 평판형 드라이버에서 자석을 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자석을 꼭 진동판 양옆이 아니라 한쪽 면에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이 앞뒤로 있는 푸시풀 방식은 진동판을 양면에서 밀어줘서 음질을 높이기 유리하죠. 반면에 자석이 한쪽에만 있는 싱글핸드 방식은 힘이 한쪽으로 쏠려서 왜곡이 높아지고요. 대신에 귀로 향하는 면에 자석이라는 방해물이 없어져서 음향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죠. 댕클락은 하이엔드 헤드폰임에도 음질적으로 불리한 싱글핸드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도 비선형 왜곡이 상당히 적은 깨끗한 소리를 들려주죠. 일단 평판형 드라이버로서의 기본 설계 자체가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자석이 없는 면에 음향적인 장점을 극대화하는 음향 필터를 추가했는데요. 이 AMTS도 댕클락의 평판형 드라이버가 하우징 설계에 영향을 덜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리가 나오는 면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보다 공기 흐름이 의도적으로 일정해지고요. 결과적으로 드라이버 자체적으로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또 싱글핸드 평판형 구조로도 왜곡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죠. 그만큼 댕클락 드라이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 영상에서 소리 녹음 비교가 빠지면 또 섭하죠. 기존 리뷰에서는 같은 밀폐형인 스텔스하고만 비교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오픈형인 익스펜스까지 추가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Light it up, then I write it up, relax, release my mind. Back to back, too much running and gunning. Even though it was infinite, we had no time. Now I'm 27, on another path. And I'm sorry, sweet love, couldn't make it last. You influenced me, and I influenced you. I know I'll never meet anyone exquisite like. Back in the cipher, I light it up, then I write it up, relax, release my mind. Back to back, too much running and gunning. Even though it was infinite, we had no time. Now I'm 27, on another path. And I'm sorry, sweet love, couldn't make it last. You influenced me, and I influenced you. I know I'll never meet anyone exquisite lik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지금까지 댕클락 E3의 설계에 대해 살펴봤고요. 설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댕클락 플래그십 헤드폰이 왜 비싼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려주죠. 그 댕클락 밀폐형의 정점인 스텔스보다 낮은 가격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음질을 달성한 가장 최신 모델이 바로 E3입니다. 현재 가장 살만한 밀폐형 레퍼런스 헤드폰을 고르라면 저는 단연 E3를 꼽고 싶네요. 솔직히 저부터가 이번 공구 때 사고 싶을 정도로 레퍼런스용으로 탐나는 헤드폰입니다. 가격이 공구 할인해도 200만원 중반대라서 결코 저렴한 헤드폰은 아니긴 하죠.
그럼에도 가격대가 더 높아져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취향을 덜 타는 레퍼런스 사운드라서 하이엔드 헤드폰 입문용으로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 중 하나고요. 이미 하이엔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도 시스템 수준에 걸맞은 레퍼런스 헤드폰이 없다면 무조건 하나 들이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